안녕하세요. 플로우입니다. 오늘의 책은 바쁜 것도 습관입니다 인데요. 저자는 아리카와 마유미,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이 책은 시간의 주인이 자신임을 잊은 채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주기 위한 8가지 시간 습관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무엇에 시간을 써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시간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흔히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인생을 할애한 시간으로 사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땐 어떤 것이 더 이익일까를 많이 따지지만 그보다 어떤 것이 내 기분을 더 좋게 할까를 따져야 인생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 시간을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오히려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 삶 속에서 교묘하게 낭비되는 시간이 참 많구나. 나는 인생의 시간을 얼마만큼 잘 사용하고 있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쓰이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시간 습관은 시간을 보내는 기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정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좋은 인생을 만들고 싶고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일단 시간의 질이 감정의 질과 같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떤 기분과 감정 상태로 보내느냐에 따라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모여 좋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돈과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도 가족과 사이가 나쁘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최악이라면 어떨까요? 비록 돈과 권력은 있지 않아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겁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도 그 안에서 희망의 동력을 찾고 자신의 삶에 자긍심이 있다면 반드시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감정으로 내 삶을 대하느냐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으로 삶을 대하는 사람과 부정적 감정으로 삶을 대하는 사람은 인생의 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하루 한 번이라도 오늘 어떤 기분으로 지내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지나치지 않고 점검하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안 좋았던 지난 일을 되새기며 끙끙대고 있다면 빨리 털어내세요. 그 시간만큼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시간을 너무 내어주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 일은 빨리 잊어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와 선택을 통해서 순간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며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털어내는 방법으로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일기를 쓰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혼잣말로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모두 털어놓곤 하는데요. 그럼 정말 훨씬 기분이 나아지고 후련해집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데 그의 이유가 바로 수다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다운된 날이라면 감정을 적어보는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물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물건과 시간은 얼핏 보면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지만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건을 소유한다는 건 그만큼 시간을 뺏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사러 가면 원하는 것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죠. 물건을 관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집에서 그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찾느라 또 시간이 들죠. 어떤 물건을 찾느라 집안을 뒤지다가 지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물건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컨트롤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에 맞지 않는 고급 아파트와 차를 사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도대체 얼마나 제공하는 걸까요?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 삶의 버거운 소비와 소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인생의 소중한 시간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루과이 호세 무이카 전 대통령은 넥타이를 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소한 삶, 검소한 삶, 물건을 부둥켜 안지 않는 인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은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게 있어서 복잡한 삶이란 차나 그 외의 물건을 새로 사서 바꾸는 삶입니다. 삶에는 넥타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물건을 사들이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면 소비를 늘릴 게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꾸만 소비하고 싶다면 그 마음은 빈곤해집니다. 반면 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풍족해집니다. 간소하게 생활하면 마음의 기쁨과 성장을 깊이 맛볼 수 있고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소유하는 물건은 행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물건에 지배되는 삶이 아닌 나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을 사세요. 우리는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세 번째 시간 습관은 나만의 철학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매기려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겠죠? 그 중요한 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가치관, 철학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건가요? 보통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낮은 일조차도 우직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 때문에 남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기 일쑤죠. 이상하죠? 온갖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하는데도 오히려 남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늘 시간 부족에 시달리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정도를 우선순위 항목에 넣습니다. 그 3가지를 위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계획을 짭니다. 우선순위가 있으면 놀랄 정도로 간단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삶에서 1순위는 가족입니다. 돈을 불리고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어떤 일을 하더라도 6시에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가 잠들고 현장에 다시 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은 합기도를 하는데 아침 5시부터 배우니 아이와 같이 잠들면 일찍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가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짜니 남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원이라서 시간이 없다거나 일이 많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건 변명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해야만 하는 것을 버리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사용법을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자신이 철학이 명확하게 자리한 사람만이
시간의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 가족, 친구 등 다른 이들에게 맞춰주는 배려가 지나치면 내 삶이 타인에 의해 휘둘리게 됩니다. 일을 못하는 후배를 돕느라 자신의 업무가 쌓여가는 경우, 남편과 아이를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삶을 찾지 못하는 주부, 자기 아쉬울 때마다 전화하고 불러내는 친구, 지루한 수다로 이루어지는 학부모들과의 티타임 등 주변의 시간을 빼앗는 일과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진 않나요? 기본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시간은 없어집니다. 그들과의 소통이나 만남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니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심에 매정하게 거절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문제와 마주칠 확률도 높아지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착실하고 상냥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타인이 중심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책에서는 미움받기 싫은 마음과 배려를 구분하라고 이야기해줍니다. 타인에게 잘 휘둘리는 사람은 타인이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타인이 좋아하는 것이 모두 자신의 기쁨이고 타인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무의식에는 다음과 같은 감정이 숨어 있을 겁니다. 바로 미움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자꾸 거절하면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을까? 모임에 빠지면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 불안, 죄책감,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불편을 감수하고 상대에게 맞춰주자는 생각으로 귀결되죠.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정을 갖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상대와 맞지 않는 점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절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자는 거절하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금까지는 가능했지만 이 이상은 어려워. 이번 주는 어렵지만 다음 주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이죠. 또 의견을 말할 때도 상황을 좋게 만들고 싶으니까 이 점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고 해요. 이렇게 매너 있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달했더니 상대도 그다지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절했다고 관계가 끊기거나 악화되는 일은 없었고 만약 나빠진다면 딱 그 정도 선의 관계니까 마음에 들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과 수락을 구분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볼 걸 제안하는데요. 일단 자신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면 되지만 만약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 원망의 마음이 들거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여러분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엔 거절을 못해서 저도 참 힘들고 만약 부탁을 잘 들어주지 못할 경우는 상대가 곤란해하기도 했었던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저자의 말대로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이후부터는 어떤 부탁이나 약속, 제안이 들어올 때 이게 우선순위와 충돌하는 것들이라면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최대한 매너 있게 거절을 했더니 의외로 상대가 흔쾌히 받아들이는 걸 경험했거든요. 오히려 제 사정을 몰라서 미안하다고 하기까지도 했고요. 그러니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인생의 시간 낭비를 하는 일은 정말 없어야겠구나. 겪어보니 거절은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덧붙여서 이래서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요.
마지막 시간 습관은 바로 일상의 호사스러움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매일 반복되는 시간을 소중히 하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간에 관심을 갖고 정성스럽게 행동하려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것이든지 정성스럽게 하고자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반면 아무렇게나 하면 마음이 황량해지고 차가워집니다. 하루 세 끼의 식사 시간, 몸을 단장하는 시간, 목욕하는 시간, 자는 시간 등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정성스럽게 맞아보도록 하세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풍족해질 겁니다. 그게 어떤 건 줄 알겠지만 도저히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에 쫓겨 살다 보면 눈앞에 온통 해야 할 일과 근심거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여유가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서두른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한 마음에 경솔하게 결정하거나 허둥대다가 실수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바쁘다고 느낄 때일수록 여유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멀티플레이어라고 해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영어회화 테이프를 들으면서 요리를 하고 동시에 옷을 다린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각각 할 때보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성과도 별로입니다. 옷을 태우거나 영어 회화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거나 요리가 더뎌지겠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허겁지겁 하려고 서둘러 봤자 생산성도 완결성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런 거라면 근심거리는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좋겠죠. 진정한 호사스러움은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공들여 보내는 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식사도, 매일 나누는 가족과의 대화도, 매일 하는 가사와 육아도 그 시간만큼은 특별합니다. 그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순간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시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순간을 즐기며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분명 호사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직장을 쉰 지도 어느덧 4년이 다 되어가요.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느라고 첫 3년을 다 보내는 중입니다. 커리어를 쌓고 돈을 버는 것 대신에 아이의 양육과 집안 살림,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한 저의 선택이었고 어느 누구의 강요도 없었어요. 제 삶의 우선순위를 따른 거죠. 물론 벌이는 줄었지만 저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분수에 만족할 줄 아는 법을 알게 됐어요. 물질은 전보다 줄었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함을 배웠고 오히려 삶의 군더더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또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살아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 오긴 했지만 그것이 삶에 가져다주는 충만함을 저는 휴직 4년 동안 서서히 깨닫게 됐어요. 또 어느 순간부터는 돈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게 됐는데요. 돈을 조금 덜 버는 대신에 얻는 게 이렇게나 많을 줄은 저도 정말 몰랐어요. 아마 휴직 기간이 없었더라면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가 커가는 모습, 제 자신의 정신적인 성장, 집안 살림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쁜 것도 습관이고 핑계라는 걸 제가 해야 하는 일들보다 하고 싶은 일들에 집중하고 나니까 깊이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도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들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 의무감에 휩싸인 시간들 뿐이라면 인생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끝으로 프롤로그에서 와닿던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책 읽는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며 기적이기도 합니다.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며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무엇에 시간을 들였는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당신이란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주어진 시간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삶의 방식도 당신 자신도 바뀌게 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당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씀으로써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 갑시다.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늘 당신입니다.